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와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문곤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퀵사이트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을 연동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이 있고요. 관련된 데모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마존 퀵사이트와 하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을 소개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를 연동하는 데모도 보여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퀵사이트의 샘플 대시보드이고요. 여기서 비즈니스 지표의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어떤 차트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들을 예측해서 포캐스팅하는 부분들의 머신러닝 기능도 포함되고 있고요. 상단에 보면 비즈니스 분석가 분들이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분석 요약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마존 퀵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오토 내러티브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고객 이탈 예측 대시보드인데요. 사실상 오늘 세션과 오늘 데모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 자체가 오늘 데모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이동통신사의 어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고요. 여기서 다루는 비즈니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고객 이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고객 이탈을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SK텔레콤이라든지 U+, K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통신사들이 고객이 이탈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 고객들이 가까운 미래에 이탈할지 안 할지 이런 거를 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샘플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에서 기계학습을 할 예정이 있고요. 기계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어떤 고객들, 여기서는 667명인데요. 667명에 대해서 누가 이탈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결과를 갖고 그 결과들을 퀵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가시화를 대시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편 같은 경우는 667명 중에서 약 12%인 대략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탈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고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미래에 손실되는 돈의 가치가 대략 $5,0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탈이 되는 사람들, 이탈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오른쪽에 바로 된 어떤 차트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누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 667명에 대해서 누가 이탈을 할 거고 누가 이탈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이탈이 예상되는 고객들에 대한 대응을 기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이탈에 대한 예측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사실상 고객을 이렇게 저희가 보호할 수도 있고 선제적인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데모도 보여드릴 예정이 있고 이걸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기능들이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들을 볼 텐데요.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분석가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데이터 양이라든지 보고자 하는 어떤 분석가의 숫자들, 보고자 하는 어떤 분석가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BI 기술 자체가 잘 따라가고 있나?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I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서버 베이스의 어떤 BI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기준을 둔 퀵사이트 같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키텍처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어떤 분석의 데이터의 깊이들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적인 분산이 필요한다든지
혹은 이게 고가용성이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서버 베이스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떤 추가 서버가 필요할 수 있고 추가적인 관리적인 어떤 비용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면 어떤 유저수에 기반해서 확장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과금 같은 부분들도 일정하게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서버 기반의 아키텍처고요. 조금 더 저희가 퀵사이트의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퀵사이트 같은 경우는 크게 클라우드 기반의 특징과 그리고 머신러닝의 어떤 특징들을 결합한 두 가지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서버나 소프트웨어 같은 관리 부분들이 필요가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 언제나 빠르고 일관된 성능과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과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 같은 부분들도 어떤 데이터의 이상적인 트렌드들이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데이터의 미래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포캐스팅 부분들, 이런 어떤 ML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AWS의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애널리틱스 스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층 같은 경우는 수집된 데이터 자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레이크 같은 부분들을 특정 목적에 쓸 수 있게 또 다르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은 최종적인 데이터를 소비하는 아마존 퀵사이트와 그 다음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사이트는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퀵사이트의 머신러닝 관련 기능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상한 데이터의 트렌드라든지 갑자기 데이터의 값이 튄다든지 갑자기 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너멀리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계열 데이터, 예를 들어서 판매량 데이터의 미래 예측 같은 포캐스팅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토 내러티브라고 해서 기존에는 비즈니스 분석가 분들이 데이터와 차트를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한글로 된 요약 문장들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퀵사이트 같은 경우는 오토 내러티브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문장 요약 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ML 프리딕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서비스가 론칭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적인 예측하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 세이지메이커의 기계학습 모델이 실제적인 추론이라는 예측 작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퀵사이트가 예측값을 가져와서 대시보드 같은 가시화를 하는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과 데모는 이 ML 프리딕션의 세이지메이커의 모델들을 가져와서 퀵사이트에서 가시화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과제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고객 이탈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뤄진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고객 이탈 분석에 대한 비즈니스 과제를 초점을 두겠습니다. 보통 그 고객 이탈 분석을 갖고 예를 들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BI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대시보드에 이런 고객 이탈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과학자분을 만나서 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분들을 만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기계학습의 서비스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측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대시보드에 이런 결과들을 넣어서 가시화하는 일들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의 일들은 많은 팀들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짧게는 몇 주, 좀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고 또한 노력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이 나오게 됐는데요. 보통 기계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반복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머신러닝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알게 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 어떤 알고리즘이 잘 맞을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고요. 또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피처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갖고 학습을 통하고 실질적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려운 작업들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이 좀 더 자동화하고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값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피처라는 데이터셋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자동으로 이런 피처 데이터셋으로 바꾸는 작업들도 해주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알고리즘과 피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의 튜닝 값들을 학습을 통해서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파일럿의 과정들을 저희가 가시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중간에 액션에 대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화를 하기 위한 노트북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의 부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로깅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AWS의 AIM의 전체 스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 ML 서비스라고 해서 이 세이지메이커 부분이 있고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일단 회귀와 분석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상단에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텍스트 분석 같은 부분들의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기열 예측이라든지 추천, 그 다음에 사기 탐지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영역인 그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한 문장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빠르고 확장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이제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손쉽게 그 머신러닝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어떤 UI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Create Experiment라는 U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Create Experimen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UI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예측할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데이터 컬럼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위치를 지정하는 아웃풋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또한 이 문제 자체가 어떤 분류의 문제인지 숫자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할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오토파일럿을 전부 다 완전 자동으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좀 수동으로 액션을 제어할지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작동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어떤 학습에 대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통계를 내기도 하고 데이터 분포를 보면서 어떻게 전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처 변형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변경의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 피처 변경에 따른 알고리즘들의 어떤 조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처 변경의 방법 더하기 알고리즘의 조합을 갖고 하나의 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에는 10개의 후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방법 플러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식의 10개 후보가 이따 데모 때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이썬을 하게 되면요, 이런 후보 노트북들을 제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후보 노트북에는 제가 말씀드린 후보들이 쭉 나열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후보들을 제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후보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액션을 제어할 수 있는 후보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후보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어떤 파라미터의 값들을 넣어서 튜닝하고 학습을 하는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인 어떤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성을 위해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엑스플로레이션 노트북이라고 해서 입력된 데이터의 통계라든지 분포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처리 방법, 피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캔디드 제너레이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이 캔디드 제너레이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들이 있게 되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10개의 후보들이 피처의 어떤 변경 방법과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10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0개 후보를 실제적으로 튜닝과 학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학습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단에 가장 이탈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여기서는 92% 정도로 이탈 예측 정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모델을 어떤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를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서비스 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의 밑단에는 어떤 것들이 작동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데이터 엑스플로레이션 노트북,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잡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후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어떤 파라미터 튜닝들을 통해서 250개의 최종적인 학습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250개를 만드는 개수를 디폴트로 설정했고요. 그래서 250개가 보이게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학습 모델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 있는데요. 오늘 데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통신사의 어떤 통신에 대한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이탈에 대한 예측 대시보드를 만들 예정이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겁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아마존 퀵사이트를 이동한 다음에 퀵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연동하는 작업, 아마존 오토파일럿의 모델을 선택하는 연동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연동이 된 다음에 아마존 퀵사이트에서 예측을 통해서 결과를 받게 되면 퀵사이트에서 가시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데모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로그인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력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제 기세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기세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게 되면요. 왼쪽에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폴더에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데이터를 입력받는 노트북을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데이터, 이탈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예정이 있는데요. 네, 이탈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로 분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셀을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고 나서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S3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이제 오토 파일럿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익스페리먼트 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기 플라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 익스페리먼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익스페리먼트라는 UI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핑을 통해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S3의 어떤 버킷이라든지 특정 이제 폴더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박스에서 특정 그 경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파일럿이 끝난 다음에 아웃풋이 저장될 수 있는 S3의 위치 지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처럼 버킷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폴더를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문제 유형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진 분류를 할지 아니면 리그레션을 할지 아니면 오토를 할지 이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진 분류로 저희가 문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 오토파일럿을 완전 자동 실행을 할지 아니면 부분 실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완전 자동 대신에 부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액션들에 대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여기 에러가 왔는데요. 제가 예측하고자 하는 컬럼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하고자 하는 컬럼 이름을 다시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작업은 대략 한 4,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4, 5분이 지나게 되면 두 가지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익스플로션 노트북, 하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노트북, 두 개의 노트북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익스플로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보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값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값들이 이 노트북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어떤 통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제 캔디데이트 데피니션 노트북을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노트북을 실행을 할 노트북 커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커널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제 후보들의 목록들을 스크롤 내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전처리와 알고리즘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 노트북은 10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개의 후보들 중에서 8개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셀 하나씩 후보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후보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후보들을 8개를 제거했고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디폴트로 250개의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10개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개를 10개로 줄이는 작업을 잠깐 하고 있고요. 이제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실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10개의 최종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한 개가 선택이 되어서
이 한 개가 최종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모델이 이제 선택이 되어서 준비가 되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세이지메이커의 모델에 가게 되면 실제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퀵사이트를 이동할 텐데요. 콘솔에서 퀵사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퀵사이트 화면에 왔고요. 이제 퀵사이트에서는 뭘 할 거냐면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와 연동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소스가 S3에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S3는 알게 됐는데 S3의 특정 어느 버켓,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치 정보가 있는 매너피스트 파일을 제가 로컬에서 만들었고요. 그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너피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한번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매너피스트 파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너피스트 파일의 어떤 내용인데요. S3의 특정 경로,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에서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퀵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S3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퀵사이트에서 S3 연결이 되어서 이 입력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게 돼서 여기 에딧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UI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의 건수가 66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이지메이커와 연동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세이지메이커 연동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여기 오그멘트 세이지메이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세이지메이커의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든 모델을 여기처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퀵사이트에서 세이지메이커 모델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할 텐데요. 어떤 컬럼들이 있어라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JSON 파일에 저장을 했는데요. 그 JSON 파일을 로컬에 있는 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JSON 파일의 어떤 정보를 보겠는데요. 이 JSON 파일에는 이제 어떤 컬럼들이 있어 라는 정보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이지메이커에게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예측 작업을 수행해줘 라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로컬에 있는 JSON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력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ON 파일과 실제 데이터의 매핑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측을 할 아웃풋 컬럼, 1000이라는 컬럼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Save and Visualiz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마존 퀵사이트에서 세이지메이커에 이제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측해줘 라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작업 진행에 대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가서 실제적으로 작업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치 트랜스폼 잡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명령을 내린 이 잡이 실행되고 있고요. 현재 이 잡은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지고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대략 한 4분 정도 걸리고요. 이 4분 정도 뒤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퀵사이트에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실제 결과를 보내주게 됐고요. 퀵사이트에서 여기처럼 이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같은 거를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둥그런 여기 차트, 그 다음에 파이 차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이 데이터와 더불어서 다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겠는데요. 제가 일단 완전히 된 대시보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시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예측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여기처럼 차트도 만들고 이 대상에 대해서 대략 여기서는 이탈이 되는 부분들이 대략 12% 정도의 70명 정도가 이탈 예측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의 손실의 금액도 있고 지역별로 누가 얼마만큼의 이탈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 같은 경우는 누가 이탈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고 나서 퍼블리시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 퍼블리시 대시보드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명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의 웹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퍼블리시가 돼서 대시보드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모를 좀 더 요약을 해보면 먼저 저희는 입력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S3에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습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퀵사이트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연동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모델을 선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들한테 보내줄 정보들을 정의하는 제이슨 파일들도 정의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된 후에는 아마존 퀵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제 예측해줘 라고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예측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퀵사이트에 보내주었고요. 퀵사이트는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데모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모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존 퀵사이트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통합 관련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고 좀 더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WS 교육비 자격증 정보도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URL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서라든지 자료 등을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활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WS 데이터 분석 특집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